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단 하루 정도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데 참 언더스탠딩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요하거나 재미있거나 또는 재미있으면서 동시에 중요하거나 그런 이야기로 매일매일 이렇게 채워가는지. 다른 방송국, 다른 콘텐츠에서는 뭐 먹고 살라고. 얼마 전에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2% 자만한 거 이왕 봤으니 100만까지 가주자. 어떻게 나오나 보자. 물론 저도 인생이 사실은 겸손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마저 이렇게 그렇게 언더스탠딩이 잘 하고 있으니 참 저는 겸손을 언제쯤 배울 수 있을까? 야, 100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다. 아무튼 오늘은 또 재밌는 거 준비했습니다. GTX가 사실은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만든 거죠.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큰 파워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출퇴근이 편리하면 굳이 서울에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광명에서 출퇴근하면 어때요? 동탄에서 하면 어떻고? 편하게 오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많고 우리나라에 없었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으신데 이게 건설이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서울 근처로 와야 되잖아요. 땅 밑을 가야 되는데. 땅 밑을 지나가야 되는데 땅 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지. 싫죠.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주 땅 밑에 깊이도 않은 건데 뭐 진동이 느껴져봐야 얼마나 느껴지면 솔직히 좀 흔들려서 금주 가고 그러면 재건축 빨리 되니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또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땅속을 파고 지나가는 대심도철도 GTX가 주변에 주민들과 어떤 내용의 갈등을 빚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얘기부터 해드릴 거고 이어서 2교시에는 골프장 경영협회의 김훈환 부회장님 모시고 요즘 골프장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냐? 입장료. 너무 비싸다. 도대체. 원래 비싼 거긴 한데 더 비싼 듯해서 그런 얘기도 해볼 겁니다. 골프장들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둔촌 주공아파트는 별일은 없습니까? 아직은? 별일 없는 걸로. 대답을 안. 이제 대답도 안 해버리네. 오늘은 GTX. 뭐 GTX 얘기기도 하고 음마 아파트 최대 이제 재건축 단지라는 음마 아파트 얘기기도 한데 지금 GTX 노선을 이제 곧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C 노선 이제 A, B, C 지금 하고 있는데 C 노선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C 노선 어디서 어디 가는 게 GTX C입니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이제 빨간 라인인데 저기 경기도 양주에서 저 아래 수원까지 한 75km를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위아래로 관통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하 한 5-60m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대심도, 그러니까 깊은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 시속 200km로 이제 철도가 지나가도록 설계가 됐는데 5-60이면 지하 한 15층쯤 돼요, 그죠? 상당히 깊이죠. 지금 민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작년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여기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빠른 속도로 지나가니까 대부분 이렇게 쫙 펴져 있어요, 선이. 그런데 여기 음마 아파트 앞에 그 삼성역에서 양재역으로 가는 구간이 좀 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 음마 아파트에서 이제 꺾이는데 이게 음마 아파트 부지를 물고 들어갑니다. 원래 파란색 지금 블루가 원래 계획했던 라인이라는 거죠? 지금 원래 계획했던 아니고 이제 현재 추진 중인 아니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된 현대건설이 이렇게 땅밑을 파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계획 보시면 보시겠지만 여기 음마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밑을 이제 바로 관통을 합니다. 이런 안이 되니까 이제
당장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 원래 GTX 지을 때 대규모 주거단지는 피해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원칙을 밝혔는데 그게 뭐냐 집단적으로 민원을 하면서 이게 이제 2020년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 뒤로 이제 집단 민원이 늘고 뭐 항의 시위나 뭐 민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지에 나서면서 이제 국토부도 그러면 국토부랑 이제 현대건설도 그렇게 민원들이 많으니 좀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검토해 보겠다고는 일단 했네요. 네, 이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건 다 안 됐고 국토부에서 현대건설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정확한 노선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여기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봉산인데 이 어디를 지나서 삼성역까지 이제 잇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뭐 주택가를 일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이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를 지금 지나가는 아니고 음마 아파트를 안 지나가서 변경되면 다른 아파트를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노선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물론 아파트를 전혀 지나가지 않는 안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이미 그 어떤 기능이라든지 GTX 기능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2020년에 한번 이제 그림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전에 그림은 그러니까 블루 파란색 라인으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이 초록색 라인은 뭡니까? 그럼? 요거는 그 작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기 그 곤색으로 됐다. 이거 무슨 색깔이라 그러죠? 약간 청록색, 그린색, 청색이 이제 현대건설이 제시한 안이고 원래 이건 국토부가 생각했던 안입니다. 현대건설은 그대로 이제 따라간 거죠. GS건설이라고 이제 같이 입찰에 참여한 회사는 그 대규모 아파트인 이제 음마 아파트를 피해서 그 밑으로 더 내려와서 양재천을 따라서 양재역까지 가는 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이 현대건설이 제시한 안이 사업 기간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에 선정이 된 거죠. 그런데 GTX는 정차역이 지금 저 그림에는 정차할 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 라인은 양재역에서는 정차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재역에서 섭니다. 양재역은 서고 삼성역까지 가는 거면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 직선 코스로 그냥 땅속으로 가면 되는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돌아가냐는 거예요? 매봉역, 도곡역, 대치역 저 차도를 왜 지나가냐는 겁니다.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 직접 대각선으로 뚫으면 바로도 가는데 어차피 땅속으로 갈 거라면서 땅속으로 갈 건데 왜 굳이 역을 따라서 매봉역, 도곡역, 대치역까지 갔다가 급하게 좌회전 하니까 이제 음마 아파트를 치고 가는 건데 저걸로 봐서 땅속을 지나가면 위쪽에 있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저 설계하는 쪽에서 깨닫고 이미 알고 그래서 찻길 밑으로 다녀야 되겠다 혹은 양재천 천 밑으로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렇게 일부러 돌아가도록 한 게 아니냐 그러니 저 위험한 거가 위험하니까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지나갈 수밖에 없죠 급하게 90도로 꺾을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그 어디가 걸리든 우리 밑을 지나간다는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하거나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괜찮으면 왜 처음부터 저렇게 설계했겠는가 하는 게 이 날카로운 2%의 이 추리에 그 음마 아파트 주장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말만 들을 때는 야, 그 밑에 들어간데 얼마나 깊이 들어간다고 가지고 그럽니까? 11일 갑니까? 괜히 재건축 안 되니까 여기로 화풀이 하는 거죠? 라고 생각했는데 원안을 보니까 위험물질이네. 굳이 저렇게 만들었느냐? 원안도 저렇게 만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뚫고 가다가 보면 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저의 날카로운 추리가 맞지 않습니까? 저 음마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많이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거 봐요. 아파트 주민들이 들으면 너무 좋아할 얘기지. 아니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직선으로 뚫지 왜 길 따라 뚫느냐. 그러니까 길 따라 가다가 왜 우리 아파트에는 아파트 난지 안으로 치고 들어오냐. 그 아파트 주민들 보기에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애초부터 대각선을 뚫었는데 걸린 거면 우리의 과민 반응인데 GTX는 직접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땅속을 파고드는데 무슨 암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찻길 따라서 이렇게 꺾다가 들어오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이상한 거니까 꺾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GTX를 설계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속 200km로 가려면 가급적 단거리 최단거리를 이어야 되죠.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제 도심지 안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땅 밑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게 사실 사업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주거지는 피해 가겠다. 가급적 이렇게 단거리,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이때 그 대규모 주거지는 좀 피해 가겠다는 게 이제 국토부의 원래 원칙이었어요. 원칙이었고 일단 삼성역까지 이제 가서 삼성역에서 이제 이렇게 노선이 있는데 삼성역에서 바로 이제 꺾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대각선으로 그 단거리로.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설정을 했다는 건데 아파트 분들은 약간 수긍을 못 하시죠. 아니 그렇게 그 정도로 뭐 할 거면 그냥 지하로 일직선으로 연결하지 왜 이렇게 꺾었냐 라는 건데 또 다른 주장들은 이게 이제 아파트 분들이 좀 열받아하는 건 좀 저도 이해가 돼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온 노선도고 요건 이제 아파트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예상 노선도예요. 보시면 이 터널이 두 개인데 이 터널이 이제 왜 두 개냐면은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앞에 삼성역의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지하 정거장이거든요. 요 가운데는 GTX A가 다닙니다. 그 GTX C는 요렇게 양 옆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 옆으로 두 개가 하는 거군요. A와 C가 삼성역에 다 들어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서 어떻게 보냐면 여기 영동대로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여기 하행선하고 상행선이 이게 두 갈래로 내려오다가 여기 보시면 입체 교차 지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례신사선하고 여기 위례신사선도 들어와요. 이 영동대교 밑에 그 영동대로 지하가 거의 뭐 터널에 복잡한 길이 됩니다. 코엑스랑 한전 사이의 그 길에 그 한전 지나서 삼성역에서 이제 그 밑으로 영동대 그 아래쪽으로 양재천 쪽으로 오른쪽에 아이파크 있고 왼쪽에는 경기고등학교 있는 저 길이군요. 그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꺾이게 돼 있죠. 두 개가 이제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를 정중앙으로 관통하면서 끝 부분에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터널이 두 개가 그 아파트 거의 10개 동 이상 밑으로 이제 관통을 하는 거죠. 된다. 이게 보시면 그 이제 회전 반경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른 속도.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 꺾어서 90도로는 못 가요. 90도로는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뭐 아파트 끝부분을 살짝 스쳐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밑을 완전히 정중앙으로 관통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살짝 뉘앙스의 느낌. 왼쪽 그림은 조금 살짝 스쳐가는 느낌이고 오른쪽 그림은 완전 가운데로 관통하는 느낌. 근데 현실은 오른쪽에 가깝겠죠. 저렇게 급하게 굳이 돌 수 있어요. 이게 회전 반경이 한 600m 정도가 필요하다니까 아마 이 아파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국토부에 여쭤봤더니 국토부는 말씀해 주실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어떤 입장인지 짐작이 되네요. 이렇게 꺾어 가는데 이제 아파트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여기 아파트 분들이 주장하는 게 요런 거예요. 일단 그 예전에 지어질 때 이게 늪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재천하고 탄천이 만나는 늪지였고 아파트가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좀 그러니까 한복건설이 돈 얼마나 번 겁니까? 저 늪지를 메워가지고 땅 만들어서 저기다 아파트 지어 분양한 거잖아요. 한복건설이. 이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늪지에다가 지었고 보시면 이게 1979년에 지어진 43년 차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뭐 거의 무너지려고 해요. 와, 저 사진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장 기자님 위에서 찍고 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마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저기 지금 단톡방에 장 기자님 들어가 있어요? 아니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주신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싱크홀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싱크홀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GTX 공사를
할 때 그 지하수의 어떤 유출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예상이 안 되는데 그 GTX 공사를 하다가 건물이 뭐 갈라진다던가 지금도 갈라지고 있는데 더 갈라진다거나 네. 싱크홀이 생기거나 뭔가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그게 GTX 영향인지 예. 지금 저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생긴 영향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예. 지금 여기 대치동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유명한 학군지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정말 많이 살고 어린이들도 많이 학생들도 많이 사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안전에 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거 너무 실명 다 공개한 거 아닙니까? 팔동 정상일리. 장 기자님은 뭐 머니투데이에서 사진 갖고 온 거 다 그냥 안 가립니다. 머니투데이 선배님 죄송합니다. 네. 사진 그릴 돈이 아직 없어서 그냥 머니투데이에 난 거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언론사 머니투데이 감사합니다. 그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재건축이 추진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예.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고 2002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지금 20년째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GTX까지 지나가면 그 혹시 인허가나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 GTX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3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예. 지하로 한 3, 4층 밑으로 파야 될 겁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만들어야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한 15에서 20m 정도 지하로 내려가게 되죠. 4층이면 한 20m 필요하죠. 네. 예. 근데 거기 말씀드렸듯이 아까 집안이 좀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일,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거. 네, 전봇대 같은 요런 그 그림을 잠깐 보요. 요런 파일들을 그 아파트 지하에다 엄청 박아야 되거든요. 와. 요건 뭐 딱 그 그림은 아닌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갖고 온 건데 예. 이런 파일들을 밑에다가 수십 개를 박아야 돼. 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재건축하려면 재건축하려면 그 네. 지하 밑은 안반층에다 박아야 되는데 이 파일도 뭐 한 20m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게 이제 그분들 주장이에요. 그럼 주차장 20m, 저거 20m면 합치면 40m네? 그러면 GTX 위에 플랫폼 바로 밑 뚜껑까지 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GTX가 밑으로 지나가는 안반층 위에 파일이 닿는데 그러면 혹시 어떤 안전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그 대규모로 사람을 실은 GTX가 지나다니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인허가 당국에서도 그 공사 허가를 쉽게 해주겠느냐? GTX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음마 아파트 다시 지으려고 파일 박을래요 그러면? 그렇죠. 파일 박지 마. 네. 그럴 거고 파일 못 박으면 그게 기초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으신 거고 이게 재산권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네. 지하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GTX나 지하철이 다니면 재산권에도 이제 조금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소유의 땅을 이제 땅 아래로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정부에서 뭐 그 도시철도 공사나 이런 데서 일정에게 사용료를 내고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거죠. 돈을 주고 돈은 줘요? 네, 돈을 내가 주고 너 밑에 땅 밑으로 들어가니까. 네, 돈은 주는데 그 돈이 정말 조금밖에 안 됩니다. 특히 지하 40m 밑으로 들어가면 그 감정액의 0.1에서 한 0.2% 그냥 그 정도 주고 이제 등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지하 몇 미터 정도에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 있다는 표시를 하는데 제가 하나 찾아왔어요. 화면을 잠깐. 1이라도 3조 원이면 30억인데. 그러니까 그 규모에 비해서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부담이 0.1에서 한 0.2% 정도니까. 차지하는 토지에. 그러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토지에. 그래서 도로 밑으로 가려고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더 점점 밑으로 들어가면 수가 있겠네요. 들어가면 이제 보상해 주는 금액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하여튼 제가 저기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그 서울 시내 어떤 아파트를 한번 찾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분 지상권이 이런 거예요. 여기 밑으로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어떤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면 이 아파트에 있는 한 채 제가 들어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빨간 표시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 등기 있음, 여기 구분 지상권 설정 등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저 말이 있는 건 이 땅 밑에 깊숙이 뭐가 다 지나다니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게 저 등기가 있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심각한 제약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지하철 공사가 저 등기권자입니까? 뭐 지하철이 다니면 그렇죠.
그 GTX가 다니면 이 GTX의 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소유자한테 보상을 했다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록에 남아 있다. 우리가 등기에. 사실상 지상권을 산 거니까 보상을 하고 그렇죠. 등기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음마 아파트 입장에서 예를 들면 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네. 30년 지나도 등기를 떼보면 이 밑에는 GTX가 여기 다니는 딱 그 자리입니다. 그러네요. 네. 하고 기록이 표시가 항상 거예요. 기록이 남는다 이 말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특별히 보상받는 싫겠네. 것도 없고 이제 그게 뭐 재산권에 당장 심각한 제한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음마 아파트를 매매할 때 그 상대 측에서 등기부를 떼버릴 거 아닙니까? 네. 구분 지상권 등기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게 뭐냐 설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이 이 밑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죠. 아니, 사실 뭐 이거 구구절절하게 설명, 그거 좀 찝찝한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서 괜히. 네, 또 재산 그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나 이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철도 사업자가 동의를 안 해줄 이유는 없겠죠. 근데 공사하다가 자기네 GTX 터널에 영향을 줄 것 같으면 동의 안 해줄 수도 그럴 있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난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저건. 그러니까 이 지상권 동의라는 게 우리 철도 시설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 동의 안 해줄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지하 40m로 가는 GTX인데. 네. 그렇죠. 지하 20m는 주차장으로 파고. 네. 그 주차장 바닥에서 파일을 20m짜리를 박아서 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네. GTX 사업자인 뭐 국토교통부든 어디든 네. 철도공사든 거기에서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 안 해주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본인 임기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게다가 이제 이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의 일부만 스쳐가도 이 아파트 전 세대의 이 구분지상권 등기가 설정이 돼요. 아, 그래요? 그 밑으로 지나가는 동만 설정되는 게 아니고 스쳐만 가도 스쳐만 가도 이 4,400세대가 다 이제 구분 등기, 그렇지. 구분 지상권을 해야 돼요. 공동 소유의 땅이니까. 게다가 이게 이제 뭐 처음에 협의 매수를 하긴 하는데 예. 그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줬더라도 이게 그 구분 등기 일종의 이제 공탁을 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뭐 좀 짜증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얽혀 있으니까 이 음마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지하철 지나가는 저 아파트 네. 구분 등기 되어 있다는 저기는 네. 지하철이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지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줬지. 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지어지고 나서 네. 밑에 지하철 들어갈 때 그렇겠죠. 똑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일종의 저층 주거지였다가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재개발이 된 거죠. 재개발될 때 이미 지하철이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뭐 싫어하는 건 이해 가요. 싫어한다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 또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그냥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고. 네. 그래도 나란 일인데 GTX는. 우리는 그냥 그래도 너희는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네. 대항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 이제 지금 우회 노선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에서. 그래서 만약에 우회 노선을 봤는데 이게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타격이 크다. 우회 노선보다 원안을 고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주민들이 뭐 집단 민원이라든지 항의 시위 외에 사실은 다른 어떤 수단이 있진 않아요. 수용할 수는 있어요. 정부에서 그냥. 제가 보기엔 재판 걸고 가처분하면 GTX 못 지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전에 GTX A 노선이 먼저 지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다른 사례도 갖고 오셨어. 장순원 기자님은 정말. 여기 보시면 사진 하나 보시면 이제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GTX A 라인이에요. 이제 원래 이제 2014년에 예탄이 발표가 됐을 때 이 당초 노선이 요 밑에 있는 거고 이제 GTX A 라인은 저 일산에서 삼성동 거쳐서 동탄 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 라인이 이제 원래는 여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지나서 삼성역으로 가는 선으로 그어졌는데 이게 18년에 이제 현재 그 설계 노선이 나왔을 때는 노선이 살짝 바뀌었어요. 위쪽에 한강변으로 지나가다가 여기 청담동 주택가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바뀌었거든요. 압구정을 버리고 청담동을 그냥 청담동 주택가는 만만하다. 네. 와. 당시 이게 바뀌면서 국토부 설명에 이제
대규모 주거지의 집단 민원이 좀 의식이 돼서 예, 그런 노선 바꾸는데 영향을 줬다 이런 게 있어요. 소규모 주거지에 별명 안 되는 주택가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담동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은 열이 받죠. 그래서 이제 반대 시위를 엄청 하고 국토부나 여기 청담동 주택가가 이게 사실 그냥 청담동 주택가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88억, 32억 뭐 이런 아파트들 부촌들이네요. 이걸 밑을 빌라들을 지나갔거든요. 부촌이가 어디 가냐 아무튼 아니라도 하여튼 근데 규모가 크진 않죠. 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비교하면 이게 밑을 지나가니까 청담동 주민들이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게 또 지하철 공사하려면 이 도로도 좀 점유를 해야 되고 녹지도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허가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구청에 있는데 구청에서 이 주민들을 의식해서 공사 허가를 안 내줬어요. 뭐 포크레인도 하고 와야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강남구청에서 그냥 막아버려요. 네,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강남구청장과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남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다니까 1년 이상 지연되니까 그 GTX-A 시행사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거 안 하면 강남구청에서 저기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시행사가 이겨서 이제 공사를 재개를 하게 됐죠. 지금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데. 야, 근데 만약에 민원 때문에 옆으로 옮기는 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면 엄마가 민원 되게 속상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옮겨라 했는데 그럼 집이 하나도 없는 데로 갈 수는 없고 어딘가를 또 지나야 되는데 저기 청담동처럼 그럼 이번에는 너희가 죄송합니다 너희 밑으로 지나가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또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거기도 우리도 지하 4층에 파일 받고 싶다. 우리도 재건축 나중에 할 거다. 거기 언제까지 우리는 그냥 단독주택으로 할 거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좀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뒤얽혀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국토부나 이쪽 설명은 이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까 파일을 40m 박으면 그 위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그쪽 설명인 거고.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토부 설명은 좀 다른데 국토부나 또 건설업계 제가 좀 여쭤봤더니 설명이 조금 다른 게 요 그림이 이제 40m 밑으로 지나다니는 게 GTX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서울은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 돼서 그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m까지 이제 더 내려간다고 해요.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하 15m 이하에 이제 안반층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m까지 지하를 판다고 하고 그 밑에 이제 파일을 박는다고 하더라도 파일을 안반층에서 뭐 몇십 미터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 1m 정도 파일이 들어간대요. 안반층까지. 그리고 GTX는 통상 그 안반층의 이제 출발점부터 한 30m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파일을 받고 깊이 파더라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게 이제 국토부나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전 거랑은 좀 되게 쉬웠는데 지하 20m 지하 주차장 파고 파일 파는데 파일 들어가는데 20m인데 지하 50m에 다니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닐까? 이런 건데 그리고 안반층이 몇 미터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국토부 설명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국토부의 설명은 한 50m에서 60m 사이에 그 GTX가 지나가니까 가고 그 위에 뭐 안반층의 출발로부터 한 30m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안반층이 있고 실제로 그 밑에 가면 근데 그 파일을 박는다고 해도 파일의 깊이는 안반층에서 한 1m 정도만 박히면 된다. 박히면 되니까 꼭 20m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20m라는 게 이제 그 흙층까지 뚫고 들어온 총 길이가 한 20m인데 그래봐야 안반층의 맨 꼭대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분들께 딱딱한 땅이 있으니까 전문가분들께 물어 여쭤봐도 그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근데 사실 선례가 없잖아요. GTX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선례도 없고 사실 또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이제 아파트 밑에도 저기 지하철이 다니는 구간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어떡하냐, 어떡해. 근데
거기 위에 그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해본 이제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는 있고. 저는 50m, 60m에 지나가는 GTX도 저 걱정인데 지금 우리 20m 지하로 지나가는 지하철은 좀 서울시내 아파트 던지를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막은 아니고요. 막 꽤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인들 아파트 밑에 혹은 주택 밑에 지하철 지나가는 단지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나중에 아파트 부수고 다시 지을 때 이제 우리도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지하 한 3, 4층 팔려고 하면 한 20m 파야 되는데 거기 지하철이 20m로 지나가고 있으면 못 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아파트는 재건축할 때 지하를 파서 지하 주차장 할 수 있고 지금 밑에 지하철 다니는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을 못 하는 아파트가 되면 이거는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뭐 7호선 밑으로 이제 그 아파트가 원래 한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그 당시로는 새 아파트였는데 그 7호선이 그 이후에 건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7호선이 지나가게 돼서 주민들이 엄청 반발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 깊이가 한 20에서 25m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지 않죠. 근데 그 아파트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가 올해로 이제 30년 차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아마 이제 재건축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가 나이 먹게 되면 이제 그게 그 불똥이 지금이야 에이 재건축 언제 하겠어요. 하지만 곧 불거지겠네요. 성영윤님이 지하철은 그래도 주로 도로 아래로 지나다니도록 지금 돼 있긴 돼 있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뭐 일부 몇몇 아파트 근데 제가 커브 돌 때는 모퉁이 아파트는 은마처럼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를 죽이고 줄이면서 이 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도로 밑으로 도로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밑으로 지나간다던가 이런 건 거의 이제 피해 갈 수 있는 정도였는데 요 GTX 같은 경우에 조금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GTX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집값도 하여튼 경기도 좀 서울에서 벗어나서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죠. GTX는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니까 민원은 있고 통과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통과당하는 아파트 얘기 들어보니까 좀 속상할 것 같긴 하고 당연히 재산권 침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아유 괜찮아요 하고 다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답니까? 그럼 국토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국토부는 지금 그 노선을 검토를 해보는데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를 검토를 해보는데 그게 뭐 사업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와이 낫이냐 근데 이제 당연히 처음에 그 가장 빨리 가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을 이제 입찰을 해서 확정을 한 건데 다시 우회 노선을 검토해 보면 그게 뭐 사업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파는 김에 한 80m 지하로 파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비용도 비용이고 지하 80m에서 올라올래 봐요. 지하 GTX는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지하 20m를 올라와야 되는데 지하 20층을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20층. 그러니까 뭐 일단 그런 건설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러면 어디는 민원 많이 한다고 들어주고 어디는 안 들어주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럼 GTX 공사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제 대규모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압구정한다는 민원 들어줘서 한강을 건너가도록 선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쪽 설명은 이제 크게 보면 노선이 확정되는 단계가 이제 예타 때 한번 나오고 지금 이제 그 GTX-C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의 확정되는 게 실시 협약 단계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때 나오는 선은 그건 좀 바꿀 수 있는 단계다. 약간 유동적인 게 있고 뭐 크게 바뀌진 않지만 선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 계획 단계에서 나오는 그 선은 크게 지금 현대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의 어느 기본 계획 단계예요? 선이 돌아가는 거 정도는 할 수 없다.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거야 시공사 쪽 입장이고 그 우리가
저 된장찌개 시켰다가 김치찌개로 바꿨는데 된장찌개 불 올려놔서 안 돼요. 그건 주방 얘기지. 아니 우리가 피해봐서 바꾸겠다는데 네. 물 올려놨다고 그거 안 바꾸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게 바꾸려면 사업성,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라든지 뭔가 논리가 뭐 건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또 기술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GTX를 이제 뭐 이게 표정 속도라고 하는데 평균 이제 정차 시간까지 합쳐서 한 80에서 100km 정도로 이동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 그런 어떤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선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다른 변수들도 있죠. 뭐 말씀해줬듯이 그때 청담동 주민들도 지금 똑같은 단계에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기본계획 단계에서 반대를 하셨는데 거기는 기본계획 단계라고 해서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기는 반대만 하고 소송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네. 소송을 하면 그리고 저거는 강남구청에서 공사 중지하라는 그 행정소송으로 풀어버린 거지. 청담동 그 주민들은 그냥 반대만 하고 소송을 안 했는데. 이거는 우리 결산권에 피해가 있다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돈 걷어서 소송하고 가처분하면 그거 무시하고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TX를 좀 빨리 건설하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GTX를 좀 빨리 건설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음마 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어서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GTX 이게 하는 게 어려운 거군요. 지금 굉장히. 이게 이슈화돼서 음마 아파트 이외에 다른 데도 어디 한번 GTX 노선 한번 봅시다라고 하면 그거 봐봐 하면 그러면 뭐 다들 소송 하나 걸고 시작하고 뭐 하나 떡 하나 줘야 안 잡아먹고 그러니까 야 GTX가 이게 참 도심에 이게 GTX가 지나다니려고 하다 보니 네. 이제 안 걸릴 수는 없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걸리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직접 관통하기가 어려운 거군요, 그게. 네. 이야, 취재 엄청 잘해주셨네요. 희한한 자료들도 많고. 알겠습니다. 장순원 기자는 어떻게 이 문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야, 마수거리거든 마수거리. 아니 결론을 내주셔야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네. 아니 그 음마 아파트를 피해 가면 다른 어떤 아파트가 걸리겠죠. 네. 걸릴 것 같은데. 짓지 말자. GTX가 사지 말자. 답이 뭡니까? 저는 음마 아파트 주민들이 양보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음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안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음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한 요게 제가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보시면 요게 빨간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제 빨간색이 여기 음아파트고 이 남부 순환로 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근데 음아파트 주민들은 이게 탄천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커브를 그어서 탄천으로 돌아가서 이 남부 순환로를 따라가면 지금 남북이 북쪽이 위쪽이에요 지금 그죠? 네. 남쪽이 위쪽이에요. 여기가 한강 쪽이고 이게 이제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거네요. 위가 소원이고.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안을 이렇게 해서 탄천 쪽으로 돌려서 한 번 돌려서 이렇게 오면 민원이 0이다. 집들은 아무데도 안 지나간다 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요 안은 그때 2020년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너무 도는 것 같은데 저거. 네, 요 각도가 이제 조금 이제 회전 반경이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거리가 좀 길어진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위례 신사선이 이렇게 겹치거든요. 그 터널이 엇갈릴 수 있다. 이런 방안 때문에 이제 기각이 한번 됐었다가 거부가 됐는데 그 주민들의 주장은 지금 속도를 조금 줄이고 여기 이제 평균 속도가 시내 구간이니까 그리고 역과 여기 가깝지 않습니까? 한 90에서 110km 정도 천천히 와라 다니고 돌 때 속도를 좀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위례 신사선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서울시나 뭐 이런 협의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건설에서 우회 노선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 탄천안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어디 선인 것 같아요.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매봉산이거든요. 예, 산 밑으로 지나가서. 네, 근데 그것도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지만 뭐 그런 여기 나와 있는 안 말고 다른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데 여튼 음마아파트 주민들의 안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고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민원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은 하세요. 저 동네는 저렇게 풀어도 저 GTX가 서울시를 다 관통하잖아요. 북쪽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서울 강북에는 저런 문제 없을까요? 그 강북에 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취재해 왔습니까? 아니 이 안이 바뀔 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좀 화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예타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단계에서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더니 돌아갔네요. 네, 여기 이제 성수동 쪽에 이제 저층 주거지를 상당히 많이 통과하고 여기 보시면 과천 쪽에 보면 과천 신도시가 개발이 되거든요. 한 7,000세대짜리가 예타 때는 고기를 다 통과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2018년에 이제 말씀드린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그리고 2020년에 이 구체적인 노선이 공개가 됐을 때 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강북에서는 피해가고 그 대규모 주거지를 요 과천의 그 과천 신도시 7,000세대 아파트를 비켜가도록 이제 약간 그것도 다 비켜가도록 한 설계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피해가는 음마만 왜 걸쳤느냐? 아니 삼성이랑 저길 가야 되니까 그렇겠지. 아니 대규모 주거지를 피해가서 소규모 주거지를 치고 가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 이상해요. 시민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나란 일을 이렇게 해요. 원칙을 정해야지. 그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원칙은 뭐 가급적 그 빠른 속도로 최단거리로 간다. 대규모 주거지는 피해간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소규모 주거지는 어떡하라고? 그거는 저한테 왜 장수상 기자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청담동 주민들이 그렇게 화가 나셨던 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화가 날만해요. 대규모 주거지를 피해 가려고 혹시 우리가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화가 나실 만한 거고. 그 동네는 아파트 평생 못 짓잖아요. 이제 그럼 지하에 막 그 커뮤니티 시설 있고 수영장 있고 막 그런 데는 못 짓잖아요. 그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 지하 5-60m 그 깊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시만요.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저게 여기 밑에 보면 거의 60m 수준을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역쯤 가서는 한 50m 정도로 올라오는데 하여튼 지하 아주 상당히 올라가네요. 좀. 네, 밑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를 위해 건축한다고 해도 그 밑에 터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시공사 시공하는 쪽 그러니까 GTX를 건설하는 쪽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질려? 웬만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했잖아요. 3번이나 걸리잖아. 웬만한 큰 문제 것이다. 국토부 설명이. 그거 어떡하지? 네.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것도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대규모 주거지를 피해 가려고 그때 하다 보니 그 소규모 저층 주거지를 치고 가는 문제가 생겨 버리면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진짜 보상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최적의 불가피한 노선을 하고 그거 하면 어딘가는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규모 단지든 대규모 단지든. 보상하고 빨리 짓는 게 낫겠네요. 보상을 높이는 것밖에 없지. 보상을 0.1%밖에 안 한다면서요. 근데 GTX를 아예 안 짓습니까? 그럼 어디든지 지나는 가야 되는데 그럼 GTX 짓지 마. GTX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하기 시작하면 예산 계산 다시 하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그게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절묘한 줄타기 보상으로 가는 게 나으냐 좀 돌아가는 게 낫느냐 절묘한 줄타기의 계산이 되겠죠. 근데 보상이 낮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 그냥. 어렵네요. 아무튼 어려운 문제죠. 누가 해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우리 쉬쉬합시다. 답이 없어. 방송 올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장순환 기자가 어제 꿈꾼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모르겠어요.
어딘가는 밑은 지나가긴 해야 되고 근데 GTX 같은 교통수단은 있어야 되고 이 방송은 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신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 협약, 그러니까 구체적인 노선을 확정해서 공사를 거의 시작하는 단계까지 가고 2024년에 착공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근데 이런 저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그때까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라이크 파크님처럼 이게 실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우선인데 맞아요. 그걸 기술적으로 그래서 검증을 해야 돼요. 괜찮을 겁니다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맞아. 진짜 다 이게 해서 아는 말 아니고 그것까지도 해놓고 국토부가 정부가 이거에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큰 문제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로 시비 안 걸겠다고 해줘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뭐 그냥 상황 바뀌면 다 소급입법도 마음대로 하는 관행이 만들어져서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괜찮을 겁니다라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아니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음마 아파트 주민이면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 제가 그걸 이제 수긍을 할까 싶긴 해요. 그게. 아니 그래도 뭐 괜찮을 겁니다보다는 그 시뮬레이션 되는 걸로 만들겠지. 그럼 안 되는 걸로 만들겠어. 어렵네. 네. 알겠습니다. 내지 맙시다 그냥. 네. 이 방송은 될지 안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어. 네.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취재를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했어요? 우리가 음마 아파트 편을 들기도 뭐하고 국토부 편 들기도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별일 없는 걸로 해오지. 장순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